Just a way off the warrant. Few can walk. I'm going to survive. 아크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기다리며 원작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의 탐색 노트를 기반하여 만들어진 영상을 밝힙니다. 우리의 주인공 퀴어 헬레나 워커, 사랑하는 애인과 달콤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드라마나 그렇듯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신의 연인이 생을 달리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자신의 연인을 잃은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하던 헬레나,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물속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덮쳐오는 미친 고래. 얘는 저기서 어떻게 도망친 거야? 겨우 따돌렸나 싶은데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죠? 아니 잠깐만,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죠? 그새는 내 저녁거리니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그녀는 가방 셔틀이 되고 자신과 같은 루트로 먼저 오게 된 이 세계 고인물과 함께하게 되는데, 동물학자인 헬레나 워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고 I can't believe it. 나도 이 세계로 환생하고 싶다. 나 공룡 좋아하는데. Believe it. 지상, 해상, 가릴 것 없이 위험한 공룡, 생물이 득실되었던 이 세계. 평범한 사람들은 생존하기에 급급했지만 생물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헬레나는 이 세계에 흥미를 느끼며 생물 도감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한편 헬레나보다 먼저 전생한 19세기 화학자인 로크웰, 여러 음식과 약물들을 발명해 모든 부족들의 존경을 받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협상을 진행하는 역할을 도맡아 이 세계에서 섬의 현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로크웰에게 있어 같은 지식을 탐구하는 헬레나는 흥미로운 사람이었고, 서로 간의 지식을 공유하며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로크웰은 인용을 빌려주어 헬레나의 생물 도감은 더욱 수월하게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로마 시대 장군 출신의 가이루스 네르바는 험난한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모아 군대를 만들었고 신군단이라 칭했다. 주변의 부족과 호송단을 함락시키며 세력을 키워나갔고, 패배자에게는 복종, 죽음 두 가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승전보만을 울리자 그는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아 이 섬을 구원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생각하여 나아가 자신을 신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짙은 중국 무술가 출신 메인 리는 동물을 길들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내친 적이 없이 이름을 떨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명성에 한 호송단이 호의를 부탁했고, 호송 중 섬을 패도하는 신군단을 발견한 메인 리는 신군단을 급습해 모두 쫓아내었으며, 그 사이 호송단은 무사히 빠져나갔고, 신군단의 전투로 자신의 랩터들이 많이 다치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랩터 같은 작은 공룡들로는 신군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 판단한 메인 리, 더 큰 생물들을 조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타라노타우루스, 디플로사우루스, 티렉스까지 수많은 공룡을 길들이며 공룡 군단을 만들었고, 그런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비스트 퀸, 야수의 여왕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로크웰에게 인용을 받은 헬레나는 이 세계의 생물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북쪽의 울부짖는 늑대 부족과 조우했고, 그 부족의 도움으로 티렉스, 메머드에 대한 도감을 완성할 때쯤 그녀는 이 세계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세계는 피식자보다 호식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먹거리보다 먹보가 더 많다는 거죠. 치킨은 한 마리인데 먹을 사람은 100명쯤? 아니면 누가 먹냐? 이 섬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며 감상에 젖어있던 그녀는 과학자로서 진실을 탐구해야겠다 마음 먹었으며, 로크웰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당시 오벨리스크 연구에 빠져있던 로크웰은 자신보다 페인티드 샤크 부족에게 가서 해양 생물을 연구하라며 추천했고, 헬레나는 로크웰의 추천서 덕분에 페인티드 샤크 부족으로부터 공주 대접을 받으며 메갈로돈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다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헬레나, 해양 생물 역시 지상과 마찬가지로 보단 먹보가 많았고, 메갈로돈의 임신 주기가 현재의 백상아리 기간보다 무려 44배나 짧은 수치인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점과, 현생에서 길들이는 것조차 시도 못했던 상어가 너무나 쉽게 길들여진다는 것이었고, 메갈로돈 멸종 6천만 년 후 등장한 프로코포돈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긴 동물원 같아. 오염된 생물의 관찰이 필요함을 느낀 헬레나는 야수의 여왕 비스트 퀸 메인 리를 만나러 가게 되고, 헬레나는 동물의 배설을 서슴없이 뒤지는 모습과 짝짓기 등을 노골적으로 물어보아 메인 리를 당황하게 했지만 결국엔 그녀의 학구열에 헬레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헬레나는 길들여진 공룡을 관찰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토끼와 호랑이를 같은 우리에 넣어놓으면 5분이 채 지나기 전에 참사가 일어날 것이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도 싸우기 마련인데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막 부딪히는데도 길들여진 동물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식자, 피식자 비율이 맞지 않는 인위적인 개체수, 같은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생물들, 유전적으로 조작된 동물, 이런 정보들로 로크웰을 찾아갔고, 로크웰 또한 그녀의 말에 동의했지만 로크웰은 오벨리스크 연구에 빠져 있었으며, 이 섬에서 가장 인위적인 건축물 오벨리스크, 그리고 화산 중앙에 위치한 동굴 입구로 보이는 듯한 인위적인 플랫폼을 발견했었던
헬레나였기에 항상 미스터리였던 오벨리스크의 진실이 그녀의 발견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 판단해 로쿠엘의 연구를 따르기로 합니다. 신군단은 파죽지세로 이 섬의 모든 부족을 굴복시키고 있었으며 페인티드 샤크 부족을 굴복시키려던 신군단은 오직 공중과 바다로부터만 공격해오는 페인티드 샤크 부족의 난항을 겪게 되고 신군단의 해안 병력을 철수시킨 후 페인티드 샤크 부족의 거점을 모두 점령해 그들의 자원줄을 끊어 말라 죽여가고 있었다. 페인티드 샤크 부족은 이에 비스트 퀸 메일 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일전에 호송단 호위 중 마주쳤던 신군단이 전쟁에 불씨라는 것을 알아챈 메일 리는 모든 공룡을 이끌고 신군단의 후방을 공격해 신군단의 대패라는 승리를 거두어낸다. 이에 네르바는 직접적인 전투를 피하며 용병이었던 메일 리와 페인티드 샤크 부족을 이간질하기 위해 심리전을 펼치는데 페인티드 샤크 부족에 몰래 들어가 불을 지르고 그 불에 놀란 메일 리의 공룡들이 페인티드 샤크 부족에 큰 전력 손실을 입히게 되었고 분노한 페인티드 샤크 부족은 불도 메일 리 너 때문에 난 거라며 모함했고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던 페인티드 샤크 부족은 메일리를 쫓아내게 됐다. 그 소식을 들은 신군단은 여지없이 공격했고 페인티드 샤크 부족은 패배해 신군단에 굴복하게 된다. 이제 북부의 울부짖는 늑대 부족만 굴복시킨다면 명실상부 아일랜드 최강의 부족 신군단이겠지만 북부의 추운 날씨 때문에 공격을 망설였고 그렇지 않다 해도 이미 아일랜드 최강이었다. 아일랜드 최강의 부족으로 거듭난 신군단을 보며 메일은 전력상의 열쇠를 깨닫고 그들이 자신을 덮치기 전 목숨을 건 도박을 하게 되는데 일전에 렉스를 길들이다 마주했던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는 절대로 도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메이였다. 그녀가 야수의 여왕이라면 놈은 악마의 왕이었기에 이제는 그 힘을 얻기 위해 놈을 잡을 작전을 세운 메이. 야수의 공룡으로 악마의 왕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의 파트너 랩터인 오추에 올라타 마비아살로 기절시키는 작전이었다. 터무니없을지 모르지만 오추의 날렵한 몸 놀림으로 기가노토를 길들이게 되는데 성공한다. 한편 헬레나는 오벨리스크 연구 중 초록색 오벨리스크 근처에 있는 아이언 브라더 후드라는 부족을 방문하게 되고 헬레나가 오벨리스크에 대해 묻자 아이언 브라더 후드 부족은 얼굴을 구기며 그날의 끔찍한 일을 얘기해줬다. 과거 로크웰이 모으고 있다는 유물을 모아 오벨리스크를 작동시켰다는 아이언 브라더 후드 부족. 그들이 마주한 것은 거대한 거미였고 그 거미와의 싸움으로 수많은 부족원들이 희생되었으며 힘겨운 싸움 끝에 주어진 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미 모양의 물체였다. 그리고 헬레나가 그 물체를 자신에게 줄 수 있냐는 물음에 혼케이 건네주는 아이언 브라더 후드 부족이었다. 거미 모양의 물체의 쓰임새를 찾기 위해 연구하던 중 항상 의문스러웠던 화산의 중앙 동굴의 입구 같은 플랫폼 그곳에 다다라 구멍에 밀어 넣으니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헬레나. 열쇠였구나. 나머지 구멍은 2개로 2개의 오벨리스크를 더 작동시켜야 이 동굴의 입구가 열린다는 말이었다. 울부짖는 늑대 부족에게 도움을 받아 푸른 오벨리스크의 열쇠를 모두 얻어낸 헬레나. 오벨리스크를 작동시켜 아이언 브라더 후드 부족이 거대 거미와 싸우게 되고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벨리스크 작동을 거부하는 울부짖는 늑대 부족이었고 혼자서 오벨리스크를 작동시키는 위험한 일을 벌일 수 없기에 헬레나는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메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의 향수가 짙은 메이는 이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진수를 써봤었지만 항상 알 수 없는 힘에 가로막혔고 헬레나가 가져온 그것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일 것이라 판단해 헬레나를 돕기로 합니다. 푸른 오벨리스크를 작동시키자 아레나로 이동한 메이와 헬레나. 거대한 고릴라 형태의 괴수가 있었고 메이의 공룡 부대가 맞서 싸웠지만 거대 고릴라 메가 피테쿠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기가노토의 눈이 빛나며 압도적인 힘으로 메가 피테쿠스를 잡게 되었고 두 번째 열쇠를 얻게 되는 헬레나와 메이 리. 한편 비스트퀸 메이가 오벨리스크를 작동시켰다는 소문을 들은 네르바는 과거 자신을 찾아와 오벨리스크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로크웰을 떠올리며 그 무기가 비스트퀸 손에 넘어갈까 황급히 전 병력을 이끌고 오벨리스크를 향하게 된다. 이윽고 메이와 헬레나는 보스전을 마치고 돌아온 푸른 오벨리스크는 이미 네르바의 신군단에 포위되어 있었고 이미 메가피테쿠스와의 전투로 피로가 쌓여 있었던 메인 리의 공룡 부대는 속절없이 당했으며 메이 역시 상처를 입은 채 오추에 엎여 겨우 도망치게 된다. 신군단의 추격을 피해 깊숙한 숲속으로 숨은 메인 리와 오추였지만 그 숲속의 주인 검치호에게 습격당했고 필사적으로 검치호를 모두 물리친 랩터 오추. 상처가 누적된 오추는 결국 메이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치열한 전투 속 공룡 부대는 전멸하였고 메이와 오추는 겨우 도망쳤지만 헬레나는 신군단의 포로로 잡히고 만다. 헬레나가 갖고 있던 오벨리스크의 열쇠를 빼앗은 네르바였고 포로로 잡힌 헬레나. 하지만 오벨리스크의 비밀을 풀기 위해 네르바에 협력하며 세 번째 오벨리스크 붉은 오벨리스크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신군단 앞에 불을 뿜는 드래곤. 바닥엔 용암이 흐르고 있었지만 큰 희생을 대가로 드래곤을 죽이는 데 성공해 결국 모든 열쇠가 네르바의 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르바는 로크웰과 함께 화산 속 동굴의 입구를 열었고 쓸모를 다한 헬레나는 버려지게 된다. 그때 은밀히 신 군단을 추적하고 있던 메인 리가 다가와 헬레나를 풀어주며 동굴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동굴로 진입한 메이와 헬레나는 통제실로 가는 길목에 신 군단의 병사들이 신비로운 금속 파편들과 함께 전부 죽어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중 목숨을 겨우 부지하던 부하를 붙잡아 리더가 누구냐는 질문을 던진 메인 리, 바이오스 네르바라는 이름과 함께 통제실로 향한 걸 알게 된다. 그 와중에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는 헬레나를 기절시키고 통제실을 수색해 네르바에게 전투의 칼을 휘두르는 메이. 네르바에게 심한 상처를 주지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네르바의 핏자국을 따라간 메인 리는 통제실 끝쪽 플랫폼에 위치한 단말기가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복수를 위해 따라가는 메인 리. 기절에서 깨어난 헬레나는 메이와 네르바의 흔적을 쫓아 통제실 끝에 다다르게 되고 그곳에서 진실을 깨닫게 되는 헬레나 워커. 헬레나의 예상대로 이 아일랜드는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인공 생태계였으며 더 놀라운 것은 지구 궤도상에 떠있는 수많은 독립된 우주 정거장이었다. 진실을 탐구하는 헬레나 워커. 그녀의 모험은 To survive.